놓치시면 안 되는 구간이 바로 36개월, 만 3세인데요. 이 시기는 언어 발달이 늦다면 기다리는 것이 정말 손해가 될 수 있는 시기예요. 아이의 언어 발달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실전 방법 5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삼성드림 소아과 원장 김연경입니다. 요즘에 진료실에 오시는 부모님들 보면 또래는 문장으로 말하는데 우리 아가는 아직 단어만 말하고 있어요. 언어 발달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아기를 키우면서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면 말을 내가 많이 안 해줘서 얘가 언어 발달이 좀 느린가?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좀 저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언어 발달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더해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실전 방법 5가지 정확하고 쉬운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언어 발달은 그때가 되면 알아서 튼다 라는 식으로 운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고요. 아이의 기질과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집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정확히 감이 오실 거예요. 원장님,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는 게 언어 발달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특히 또래는 말이 터지는데 우리 아이는 옹알이만 하면 그때부터 불안해하시거든요. 언어 발달은 단계가 있어요. 말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입으로만 내는 과정이 아니라 뭔가를 듣고 그거를 이해하고 또 상호작용 능력이 함께 성장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언어 발달 흐름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 단계인데요. 신생아 때부터 생기는 단계고요. 눈맞춤, 엄마 목소리에 반응하는 거, 사회적 미소,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말은 못해도 느낌, 필 이런 의사소통의 기초는 처음부터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때도 스킨십 해주고 많이 쳐다봐주고 웃어주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옹알이 단계인데요. 이것도 꽤 중요해요. 후잉이라고 하는 이 초기 옹알이는 생후 2, 3개월부터 응응응 같은 단순한 소리부터 하기 시작해서 6개월쯤 되면은 자음을 내기 시작해요. 마마, 바바, 따따 같은 소리 조합이 다양해지거든요. 옹알이는 특히 뇌가 언어를 조직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예요. 세 번째는 제스처 단계인데요. 보통 6개월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이런 제스처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빠이빠이, 도리도리, 가리키기 같은 행동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 이전의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제스처가 활발하면 2년 뒤에 언어 발달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번째는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보통 12에서 15개월쯤부터 엄마, 아빠, 맘마 같은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시점에는 단어 수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히 저는 꼭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게 수용 언어가 되는지, 말을 잘 알아듣는지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낱말을 조합하는 단계인데요. 단어가 한 50개 정도 말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두 단어를 붙이는 두 단어 조합이 시작이 돼요. 엄마 물, 이거 줘, 이런 같은 간단한 문장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 24개월 정도에서 두 단어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는 단계고요. 2세 후반에서 3세 정도로 가면은 점점 어미가 붙고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여기 와봐, 저기 차가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눈맞춤, 옹알이, 제스처, 단어, 두 단어, 문장 이렇게 순서대로 쌓인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말만 늦는 게 아니라 이 단계들이 통과를 하고 있으면 언어 발달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즉, 단계가 잘 가고 있으면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훨씬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발달은 아이들마다 속도가 달라요. 발달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보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기다려도 되는 건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기준을 잘 모르니까 더 걱정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다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도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기다려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18개월 전후에 단어를 아직 말은 못해도 제스처를 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한다, 말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건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녕, 빠이빠이, 주세요 같은 제스처를 잘하고 의무화를 다 이해하고 행동으로 반응을 한다면 말이 조금 늦어도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다만 꼭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동작이나 다른 느낌으로 힌트를 주시면 안 돼요. 말만 정확하게 했을 때 그 말을 다 이해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경우인데 특히 이게 24개월 시기예요. 이때가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요. 24개월 검진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기준은 첫 번째는 의미 있는 단어를 10개 말할 수 있냐, 두 번째는 두 단어 조합을 할 수 있냐, 세 번째는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고 행동을 할 수 있냐예요. 예를 들면 공 가져와, 기저귀 2개 가져와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 안 되면은 그때는 언어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모르시겠다면 가까운 소아과에 가셔서 아기의 상황을 소아과 의사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꼭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럴 때 꼭 언어 센터를 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교과서적으로는 언어 발달이 느릴 때 첫 번째의 검사 단계는 청각 검사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 언어 발달은 들려야 할 수 있거든요. 고주파나 저주파 소리 일부분에만 청력이 굉장히 낮으면 이것도 언어 발달이 늦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사실 실생활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언어 센터들은 지금 아이의 언어 발달이 어떤지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언어 발달이 느리다고 하면 언어 센터를 가서 검사를 해보시라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 소아 신경 쪽 선생님을 꼭 진료를 한번 보시고 언어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부터 해보시라고 꼭 권유를 드립니다. 또 부모님들이 그 다음번에 놓치시면 안 되는 구간이 바로 36개월, 만 3세인데요. 이 시기는 언어 발달이 늦다면 기다리는 것이 정말 손해가 될 수 있는 시기예요. 다음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이때는 꼭 언어 발달에 대한 검진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 말이 부모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 두 번째는 두 단어 이상 의미 있는 문장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두 단어 조합이 안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두 단계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 옷을 가져가서 빨래통에 넣어줘 했는데 단계가 두 개로 구성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네 번째는 어디 있어?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거나 행동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36개월이 지났는데도 의미 있는 단어를 50개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기다리면 다 따라간다가 어떤 땐 맞고 어떤 때는 틀리거든요. 물론 24개월 정도 된다고 하면은 좀 기다려볼 수 있지만 36개월에도 굉장히 느리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 평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이의 언어 능력을 책임지는 뇌의 발달은 가장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생후 1년에서 3년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24개월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거나 하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아이에게는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집에서는 뭘 해야 말이 빨리 트이나요? 사실 진료실에서는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전 언어 촉진 기술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그냥 오늘 당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말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먼저 열어야 돼요. 언어는 결국 말이긴 하지만 소통의 방법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얼굴을 바라보고 적절한 반응에 맞춰서 감정을 표현해주고 눈맞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주는 게 언어의 첫 단추입니다. 아이가 엄마하고 놀고 싶다,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말도 튀어나오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상호작용 기반 언어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말보다 제스처가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손을 쓰는 언어를 잘 쓰게 하는 것이 언어 발달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안녕, 주세요, 싫어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통해서 언어하고 연결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6개월부터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2년 뒤에 언어 발달을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리고 제스처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아기 손을 잡아서 끌어서 행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언어로 말하면서 같이 연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빨리 늘어요. 세 번째는 의성어, 의태어, 억양을 잘 표현해서 아기한테 말해주는 건데요. 아이들은 발음이 어려운 단어보다 음악처럼 들리는 소리를 훨씬 더 잘 따라하고 훨씬 더 귀에 쏙쏙 박히거든요. 부릉부릉, 쫑긋, 꿀꺽, 폴짝 같은 소리 중심의 단어들을 많이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첫말을 터뜨려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억양도 실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단조롭게 차가 가요보다는 차가 부릉부릉부릉 지나가네 이런 식으로 억양과 리듬을 넣어주면서 아기한테 말해주면 아이가 듣고 싶은 소리이기 때문에 언어 발달을 훨씬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명하지 말고 상황을 말로 그림처럼 그려주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언어 발달을 촉진한다고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이건 컵이고 손잡이가 있고 물을 마시는 거야. 이거보다는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컵으로 물을 마실 때는 엄마가 파란 컵으로 물 마시네, 꿀꺽꿀꺽 마시네, 어우 되게 목이 탔는데 시원하다. 아이에게 현재 행동과 감정을 말로 그려주는 방식이 언어 발달을 가장 안정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가 관심 있는 거에서 언어 발달이 폭발해요. 아이에게 언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순간은 부모님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빠져있을 때거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저도 외우기 힘든 그 공룡 이름을 막 다 외워서 오거든요. 트리케라톱스야 이래요. 막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자동차를 많이 알려주시고, 공룡을 좋아한다면 공룡으로, 블록을 좋아한다면 블록으로 말 자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즉 아이가 좋아하는 대상이랑 언어 자극이 연결될 때 아이의 집중력이 가장 극대화되고 그 순간에 언어가 가장 자연스럽게 늘게 됩니다.
있습니다. 사실 이건 성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를 그렇죠. 배울 때도 좋아하는 영화를 봐야지 영어가 빨리 늘잖아요. 맞아요. 내가 관심이 있어야 사실 재미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도 관심 없는 책 읽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소통을 하면서 놀아주면서 언어 발달을 자극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부모님들이 열심히 자극해 주시는데 오히려 그 노력이 언어 발달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실수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따라해봐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건데 사실 이건 저도 가끔 해요. 지금 저희 쌍둥이한테도 발음 이상하면 아니야 다시 따라해봐 막 이렇게 해서 압박을 좀 주게 되는데 아이가 단어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자꾸 따라하게 되면 시험 같은 인식을 줘서 오히려 말을 잘 안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 부담 없는 환경에서 말할 때가 훨씬 더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말을 시키기보다는 부모가 먼저 상황을 편하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물 이름만 과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컵 계속 따라하게 물건 이름만 반복하는 경우인데요. 우리도 하기 싫은 공부 막 하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물건의 이름보다는 그 물건의 상황과 용도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컵이다 보다는 엄마가 컵으로 물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언어 발달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관심 없는 놀이에 억지로 말을 붙이는 건데요. 부모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아이가 자동차를 갖고 놀고 싶다면 자동차 놀이를 하면서 언어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의 관심사가 언어 발달의 엔진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자극은 흡수가 거의 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관심 없는 책 아무리 읽어줘도 기억도 못하거든요. 좋아하는 책 위주로, 좋아하는 놀이 위주로 언어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같이 대화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너무 많은 단어를 한 번에 주입해 주는 건데요. 옳은 단어를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아이의 뇌는 과부하에 걸리고요. 아이도 공부라고 느껴져서 하기가 싫어져요. 예를 들면 그림책을 보면서 이건 사과야, 과일이고 빨간색이야 이런 식으로 나열만 하게 되면 이거는 아이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아이는 짧고 단순하게 들어야 배웁니다. 빨간 사과 한 입, 아유 시큼해 이런 식으로 상황만 설명해 주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의 말 시도보다는 정확한 발음을 먼저 막 요구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이가 가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고 강아지, 자 똑바로 따라해봐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발음이 틀렸어도 의미만 맞으면 무조건 칭찬을 해주는 것이 언어 발달을 훨씬 빠르게 도와줍니다. 아, 가가 강아지구나, 오 잘하네 이런 식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촉진을 해주셔야 아이가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언어는 얼마나 잘 정확하게 말했느냐 보다는 아이가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언어 발달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요. 저도 엄마다 보니 애들을 키우다 보면 언어 발달이 느린 게 꼭 다 내 탓인 것 같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일하고 와서 피곤할 때 아이들한테 말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충분하게 소통을 못 해줬지만 결국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하거든요. 다만 이게 정말 애기한테 태블릿만 보여줘서 아예 언어 소통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에는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늦은 아이들은 여러 가지의 다른 기질적인 원인들이 있어서 느린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자꾸 놀아주고 상호작용을 이어가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보면 그런 걱정들을 하는 시간들도 사실 아이를 키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걱정으로만 채우지 마시고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감정을 아기한테 전해줘야 우리 아이도 행복하게 클 수 있으니까요. 부모의 걱정보다 중요한 건 아이에게 언어가 즐겁다, 나의 생활이 즐겁다 라는 경험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부모님들의 불안을 조금 덜어주고 우리 아이의 언어 환경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